미국의 명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힘써온 변호사 제이스 모스. 1999년 그는 자신이 연구해온 것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해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그가 출판한 책은 바로 옆에 마지막 희생자, 연쇄살인범 마음속으로의 진실된 인생 여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1994년 대학교 시절 FBI가 꾸민 열이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로 연쇄살인마의 심리와 정신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연쇄살인마들의 심리가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그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연쇄살인마의 심리는 연쇄살인마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바로 희대의 연쇄살인마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당신이 제 편지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당신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범행 기사를 읽고 대리만족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누군가를 늘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아시겠죠.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장을 기다릴게요.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제이스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저는 살인마들이 사회에서 군림하는 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추종자인 척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의 논문을 위해서 연쇄살인범들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제이스가 보낸 편지를 받은 살인마들, 그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제이스와 편지를 주고받은 살인마는 평소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며 최소 33명을 연쇄살인한 광대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야밤에 무차별적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무려 1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린 리처드 라미레스, 이 외에도 20세기 최악의 살인마 찰스 맨슨의 식인종으로 불린 제프리 다머까지 제가 한 명 한 명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독한 해외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연구를 위해 그들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자 겉모습까지 따라하고 행동을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이 살인마들한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면서 교류까지 한 거예요. 실제 리처드 라미레스와 찰스 맨슨, 존 웨인 게이시는 제이슨의 생일날이 되면 생일 카드를 써가지고 보내주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직접 그린 그림들을 보내주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뭔가 승에 안 차는 거예요. 연구 자료가 부족해. 자신의 연구에 부족함을 느낀 제이스는 편지를 주고받던 살인범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처드 라미레스와 존 웨인 게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정보까지 얻게 됩니다. 리처드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리처드가 며칠 후에 내가 감옥 안에서 한 새끼 죽일 거야. 감옥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FBI에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제이스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한 명 한 명 연쇄살인범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 연쇄살인범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 1999년 연쇄살인범들의 생각을 담은 책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은 10주 만에 76,000부가 팔려나가며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쓴 책이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스는 점점 더 우울증에 빠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연구를 위해서 연쇄살인범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연쇄살인범들이 그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범행 현장에 피로 사탄의 표식을 그리는 등 사탄 숭배자로 알려진 리처드 라미레스는 제이스한테 사탄을 숭배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다른 살인범들은 너도 사람 죽이라고, 사람 죽이고 오라고, 나처럼 되고 싶다며 사람 죽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압박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스가 맨 처음에 이 연쇄살인마들의 추종자인 것처럼 해서 접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 새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래서 어른들이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제이스도 살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특히 제이스는 광대살인마인 존 웨인 게이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교도소에서 단둘이 면회 시간을 가지던 중에 이 게이시가 제이스한테 너는 내 통제하에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 바로 죽일 수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이스한테 달려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까지 했었다고 해요. 지금 이게 감옥, 깜빵, 교도소 면회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간발의 차로 교도관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포착, 제이스를 구해줬다고 하는데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죗값으로 감옥에 있었던 건데 다시 또 성폭행과 협박. 진짜 뼛속까지 악마 새끼인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마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환청과 정신이 피폐해져간 이 제이스는 결국 정신 이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써서 유명세는 치렀지만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공교롭게도 악마의 숫자 666과 비슷한 2006년 6월 6일이었어요. 일반 정상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까이 해선 안 되는 위험한 인물들. 그래서 오늘은 연쇄살인마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추종자인 것처럼 접근했다가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된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